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미지스라는 회사입니다. 작지만 아주 강력한 기술을 가진, 뭐랄까, 기술 장인 같은 회사인데, 이 회사에 얽힌 좀 경고성 짙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거대한 공룡 같은 대기업들 틈바구니에서 과연 이 작은 기술 장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미지스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답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술 장인. 네, 이미지스는 바로 글로벌 대기업들한테 마법의 터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진 않고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패블리스 기업이죠. 그럼 이 회사가 뭘 만드냐? 바로 햅틱이랑 터치 IC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스마트폰 화면을 누를 때 아, 내가 이걸 눌렀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그 모든 걸 담당하는 칩이에요. 그냥 터치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징 하고 진짜 버튼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잖아요. 바로 그 기술입니다. 우리 경험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이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고객사 리스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있죠. 우리가 쓰는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부계에 다 이 회사 칩이 들어가고요. 중국의 샤오미도 주요 고객입니다. 2015년에는 우수 공급사로 뽑히기도 했대요. 요즘은 글로벌 가전제품 회사들로까지 확장하고 있고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파트, 재무 위기인데요. 숫자를 보면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2022년에는 매출이 219억 원에 영업이익도 16억 원 흑자였어요. 괜찮았죠?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3년 매출은 161억으로 줄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억 적자 전환합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매출 130억 원에 영업손실이 무려 52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잠깐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29억 원. 이게 뭐냐면 파생상품 투자에서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인 반도체 설계로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금융 투자에서 큰 손해를 본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회사 자기 자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정말 재무적으로 회사를 뿌리째 흔들어버린 숨겨진 폭탄이었던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회사를 처음부터 일궈온 창업주가요. 본인 지분 10.15%를 싹 다 팔아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건 그냥 대표가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주인이 완전히,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미지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세 가지 희망의 씨앗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씨앗이 뭐냐면요. 첫째, 요즘 대세인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스마트폰이든 모든 기기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려면 더 정밀한 터치 센서가 필수거든요. 둘째, 바로 자동차입니다. 요즘 차들 보면 화면이 엄청 크잖아요.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햅틱 기술. 마지막 셋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삼성에서도 만들고 있죠? 이 로봇이 진짜 사람처럼 느끼려면 피부, 즉 촉각 센서가 필요한데 바로 여기에 이미지스의 기술이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지스가 가진 진짜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원칩 솔루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은 터치 기능 칩이랑 햅틱 진동 칩이 따로 들어가는데 이미지스는 이걸 칩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품 수도 줄고 가격도 싸지고 전기도 덜 먹겠죠?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와, 이거 정말 탐나는 기술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기회도 보이고 위험도 보이죠?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기회와 리스크의 갈림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빛과 그림자 두 가지 길을 다 봐야 하니까요. 이게 딱 그 딜레마를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 빛의 길을 보세요.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고 세계 최초 기술도 가졌죠. 미래 성장 시장도 밝아 보이고요. 근데 오른쪽 어둠의 길을 보면 새 주인이 누군지 불확실하고 전환사채,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빚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위험, 이른바 오버행 리스크가 있어요. 스마트폰 시장은 둔화되고 있고 가격 경쟁도 치열하고요. 정말 양날의 검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5번째 파트에서는 시장에서 보는 3가지 주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볼 때 우리가 꼭 지켜봐야 할 가격대들이 있습니다. 먼저 강력한 지지선 780원. 여긴 지난 3년 동안 가장 낮은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는 1,600원이 1차 저항선이 될 겁니다. 과거에 이 가격대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뜻이죠.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줘야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2,800원이라는 덕한 벽이 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안 좋은 비관적 시나리오. 목표가는 750원 정도? 아까 봤던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는 중립적인 시나리오. 그냥저냥 회복해서 1,800원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1차 저항선을 넘는 수준이죠. 마지막,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요. 미래 기술들이 대박을 터뜨려서 목표가 3,500원까지 가는 겁니다. 정말 꿈같은 시나리오죠. 자, 정리를 해보죠. 결국 이미지스 투자는 한마디로 뭐 아니면 도인셈입니다. 200%가 넘는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반대로 85%에 달하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모험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